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줄곧 주자의 해석을 떠받들 뿐 유학자가 그렇게 많았어도 자신만의 해석과 줄을 내놓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의 주자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사문을 어지럽히는 사문난적으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에는 그러한 교조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유교는 사무라이 계급이 교양으로 배우는 정도였기 때문에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과는 사정이 달랐던 것이죠. 앞서 9장에서 하례와 은례를 증명하기 위해 공자가 역사의 현장을 답사한 문제에 대해 도올 선생님은 일본의 에도 시대의 유학자인 이토 진사이의 해석을 참고하셨죠. 그리고 12장의 제신 여신제를 해석하실 때는 역시 에도 시대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의 해석을 인용하셨는데, 일본 유학자의 책을 읽고 그것을 인용하거나 해석에 동원하는 일은 조선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매우 드문,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1970년대에 동경대학 유학 시절에 오규 소라이의 노노징을 처음 읽으시고 강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노노징은 논어를 증명하다, 증언한다는 뜻의 제목인데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금과 옥조로 알았던 주자의 사서집주가 사실은 주자가 살았던 송나라 시대의 문제의식을 강하게 담은 사서의 해설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논어맹자 중용대학의 사서를 고대의 언어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소라이의 주장에 큰 자극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도올 선생님은 소라이의 참신한 생각과 함께 유교의 불모지로 알았던 일본에서, 그것도 1700년대 초에 주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도록 논어징을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도올 선생님 자신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셨는데, 왜냐하면 도올 선생님은 동경대학교 중국철학과의 제1호 한인 유학생이셨고, 국내에서 본 그 어떤 책에서도 소라이가 인용된 글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다산의 논어고금주를 다시 읽어보니 다산이 이미 논어고금주에 50여 회나 소라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100톤의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말 유배지에서 오규 소라이의 책을 구해서 보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도올 선생님이 다산의 논어고금주에 인용된 부분과 논어징의 원문을 비교해 본 결과 논어징 원문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연 다산이 소라이의 논어징을 직접 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가던 차에 도올 선생님은 다산 선생이 오규 소라이의 제자인 다자이 슌다이의 책인 노노고훈 외전에 실린 오규 소라이와 이토 진사이의 말을 재인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다산 선생은 여기에 적왈과 이왈로 실린 오규 소라이와 이토 진사이의 말을 노노고금주에 인용했던 것입니다. 다산 선생 역시 진사이, 소라이, 슌다이로 이어지는 일본 유학의 성과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에 이 정도의 학문이 승할 수 있다면 다시는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정보력이 떨어지고 편협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연 다산 선생에 비해 현대 유학자들의 정보력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논어고금주에 인용된 적왈과 이왈이 누구인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일본 유학자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해서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많은 유학생이 일본에 유학했지만 아무도 동경대 중국 철학과에는 갈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하다못해 도올 선생님이 1980년대에 공부를 마치고 고려대 철학과에 교수로 부임해서 일본 철학 과목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도 심한 반대에 부딪히셨다고 하는데요. 1800년대 초반에 땅끝 해남 유배지에 살았던 다산 선생은 중국과 서양의 과학 그리고 일본의 문헌들까지 폭넓게 공부했고 자신의 저작 속에서 활용했던 것인데 그 이후 100년이 넘도록 자료도 많고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학문적 성과에 관심도 없고 여전히 주자학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도올 선생님이 논어 강의와 한글 역주를 통해서 오규 소라이와 이토 진사이의 해석을 적극 반영하신 것만으로도 전통적인 주자 해석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은 오규 소라이의 논어진과 이토 진사이의 논어 고의가 모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올 선생님의 논어 강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올 선생님의 해석을 반영한 논어 해석서를 펴냈는데요. 도서관에 가보시면 다양한 논어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도올 만화 논어는 도올 선생님의 해석을 그대로 실으면서도 만화까지 얹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논어 한글 역주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책을 차근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요?